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달걀 60세 이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달걀 하나 잘못 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얼마 전 67세 김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기름에 바삭하게 구워서 드셨대요. 선생님, 달걀이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쭉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드셨어요. 아침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 3개를 바삭하게 구워서 밥과 함께 드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랐고 LDL 콜레스테롤은 170을 넘어섰어요. 정상 수치가 200 이하, 130 이하인데 완전히 위험 수준에 도달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진 게 관찰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달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받아 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72세 박할머니 케이스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할머니는 영양 섭취를 위해 달걀을 자주 드셨는데 매번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완숙 달걀 2개를 드시면 위장이 무겁고 불편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달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엔 하나만 먹어도 속이 불편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위산 분비량이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위 운동성도 현저히 감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완숙 달걀을 공복에 드시면 위장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할머니는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바로 완숙 달걀 2개와 밥을 드셨대요. 위장이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들어오니까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까지 소화불량이 이어졌던 거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60세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60세를 넘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소화 기능이 현저히 변해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20-30%나 감소해요. 특히 펩신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의 활성도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문제없이 소화했던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제는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또한 위장의 운동성도 현저히 감소해요. 젊을 때는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물을 잘 섞고 소장으로 넘겨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운동이 느려져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요. 뇌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HMG-CoA 환원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고 담즙산 합성 능력도 떨어져요. 젊을 때는 달걀을 많이 먹어도 간에서 열심히 처리해줬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거죠. 더 심각한 건 혈관벽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여기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더해지면 동맥 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특히 기름에 구운 달걀의 산화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로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60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젊을 때보다 15에서 20%나 낮아져요. 근육량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면서 칼로리 소모량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도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의 위험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4가지 황금 법칙을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위장을 먼저 예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공복에 달걀을 바로 드시면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달걀을 드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물 온도는 40-5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 활동이 위축돼요.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서서히 시작되고 위장 근육이 깨어나면서 소화 준비를 하게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식사로 달걀을 드실 때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만약에 물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미지근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도 좋아요. 단, 녹차나 홍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피하세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박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소화불량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셨어요. 물 한 잔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거든요. 두 번째 법칙은 올바른 조리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계세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조리법은 반숙, 스크램블, 계란찜이에요. 반숙이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반숙은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익은 상태거든요. 이때 단백질 구조가 소화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변화해요. 완전히 익지 않아서 소화 효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아서 위장 부담이 적어요. 반숙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찬물에 달걀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6분 30초에서 7분 정도 삶으세요. 그 다음 바로 찬물에 담가서 열을 식혀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반숙이 완성돼요. 스크램블도 정말 좋은 조리법이에요. 달걀을 휘저어서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인데 이때 중요한 건 온도와 시간이에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익혀주세요. 강한 불에서 급하게 익히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소화에 부담을 줘요. 스크램블을 만들 때는 달걀을 풀고 우유나 물을 1-2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 대신 버터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거나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두르세요. 계란찜은 수분이 많아서 소화에 정말 좋아요. 달걀 2개에 물이나 육수 150ml 정도를 넣고 체에 걸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에서 15-20분 정도 쪄주시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하기 좋은 계란찜이 완성돼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들도 있어요. 완전히 익힌 완숙은 정말 위험해요. 단백질이 너무 단단하게 응고되어서 60세 이후에 약해진 소화 시스템으로는 분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15분 이상 삶은 완숙 달걀은 마치 고무덩어리처럼 딱딱해져서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기름에 바삭하게 구운 후라이는 정말 최악이에요. 고온의 기름에서 달걀을 구우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로 변해요. 이 산화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동맥 경화를 촉진시켜요. 김할아버지가 바로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날달걀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소화예요. 날달걀의 단백질은 소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해요.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도 중요해요. 일반 식용유나 마가린은 피하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버터도 나쁘지 않지만 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정말 소량만 사용하시고요. 세 번째 법칙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50세에서 59세까지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고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2개까지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1개로 제한하는 게 안전해요. 60세에서 69세까지는 하루 1개가 원칙이에요. 이 시기에는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1개로 제한해야 해요. 그리고 되도록 점심시간에 드세요.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점심이 소화에 가장 유리한 시간이거든요. 70세 이상이시라면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격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만약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고요. 실제로 김할아버지는 하루 3개에서 1개로 줄이신 후에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210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190까지 내려가서 정상 범위에 들어오셨거든요. 네 번째 법칙은 최적의 섭취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달걀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가 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밤새 휴식을 취한 위장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드시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서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저녁 시간도 좋지 않아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때 달걀을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칼로리 소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오후 활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달걀의 단백질이 근육 활동에 사용되고 남은 칼로리도 오후 활동으로 충분히 소모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점심에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도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는 간식 시간으로 적당하고 저녁 식사 전에 적절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녹황색 채소들이에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현저히 높아져요. 특히 시금치와 달걀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시금치의 엽산과 달걀의 비타민 B12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해요. 두 번째로 통곡물이에요. 현미밥이나 통밀빵과 함께 드시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해요. 통곡물의 복합 탄수화물이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세 번째로 발효식품들이에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들은 소화 효소 활동을 도와서 달걀의 소화율을 높여줘요. 특히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도 있어요.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정말 위험해요. 이런 식품들은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엄청 많아서 달걀의 콜레스테롤과 합쳐지면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들도 달걀과 함께 단순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요. 건강 상태별로도 달리 섭취해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나트륨 섭취 제한이 중요해요. 달걀 조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지 마시고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간을 맞추세요. 소화기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드시고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게 좋아요.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데 달걀의 류신 성분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인성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정말 문제가 되나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보다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해요. 달걀 흰자만 먹는 게 더 좋나요?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콜린, 루테인 등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통째로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유기농 달걀과 일반 달걀의 차이는 뭔가요?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유기농 달걀은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사료로 키운 닭에서 나온 것이라 안전성 면에서 더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면 월요일에는 점심에 시금치 스크램블, 에그, 화요일에는 오후 간식으로 계란찜, 수요일은 달걀 휴식일, 목요일에는 점심에 반숙 달걀 비빔밥, 금요일에는 오후에 달걀 샐러드, 토요일은 또 달걀 휴식일, 일요일에는 점심에 달걀국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김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하루 3개에서 1개로 줄이시고 기름에 구운 후라이 대신 반숙으로 바꾸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3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10으로 6개월 후에는 190까지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심장 초음파 재검사에서 혈관 벽 두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박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식전 30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완숙 대신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로 바꾸신 후에 소화 문제가 90% 이상 해결됐어요.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왜 진작 몰랐을까였어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달걀 섭취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개인의 건강 상태, 소화 능력, 생활 패턴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거죠. 무작정 많이 드시거나 아예 피하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며 적절히 조절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달걀을 드신 후에 어떤 느낌인지, 소화는 잘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달걀을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가 500개 넘으면 제가 노년 맞춤 달걀 레시피 5가지를 영상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어요. 오늘 배우신 4가지 황금 법칙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은 1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위장 예열, 올바른 조리법, 적절한 섭취량, 최적의 시간. 이 4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달걀을 드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